안녕하세요. 곰신의 동화책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초등학생 아이들을 위한 동화책을 함께 읽고 그 속에 담긴 마음과 메시지를 함께 나누는 공간입니다. 특히 그림책에서 글책으로 넘어가는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자녀를 둔 학부모시라면 내 아이에게 권하고 싶은 책, 함께 읽고 싶은 책, 아이의 독서력을 올리는 좋은 책 정보를 얻어가실 수 있을 거예요. 곰신의 동화책방을 함께 열고 있는 책방지기들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희입니다. 안녕하세요. 함진희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현숙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현주입니다. 오늘 주제는 사회입니다. 초등학교 3, 4학년은 나 그리고 너를 넘어서 우리가 이루는 사회적 규칙과 정의로움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 시기죠. 규칙, 권리, 책임, 법 등 아이의 눈높이에서 질문하는 책들로 오늘 곰신의 동화책방을 꾸려봤습니다. 맘대로 피고 규칙, 단톡방 귀신, 우리 동네 나쁜 놈, 아저씨 진짜 변호사 맞아요? 세상에 이런 법이 있다고? 이렇게 5권 함께 얘기 나눠보시죠. 먼저 한유진 글, 국민지 그림, 한솔수북에서 펴낸 맘대로 피고 규칙입니다. 현숙쌤이 소개해 주시죠. 친구 사이에서 인기가 있는 혜미는 진아의 사촌으로 생일도 같고 반도 같아서 언제나 의식하게 됩니다. 그런 혜미가 피구까지 잘하니 점점 자신과 비교하면서 경쟁하게 되는 진아인데요. 그러다가 피구를 하는 중에 늘 혜미와 강수가 있는 팀이 이기니까 혜미가 새로운 규칙을 만들어서 경기에 재미를 주자고 제안하게 돼요. 그래서 진 팀이 이긴 팀의 신하가 되는 규칙을 만들고 강수팀과 모아팀이 나뉘어져서 경기를 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강수팀은 잘하는 혜미와 강수가 팀을 이끌고 모아팀은 다 같이 작전을 짜고 한 몸이 되어 팀을 이끌게 됩니다. 이렇게 아이들은 새로운 규칙을 만들고 팀플레이를 하게 되면서 피구를 이겨야만 재미있는 게임이 아닌 다 함께 하는 것만으로도 재미를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진아도 그동안 자신을 힘들게 했던 마음에서 자유로워지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네. 늘 결과가 아니라 과정을 즐기는 게 최선이라고 말들도 하고 그렇게 생각도 하지만 그게 삶에서 항상 적용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아이들의 놀이나 스포츠도 이기고 지는 것보다는 모든 과정에서 정정당당하게 최선을 다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그걸 일상적으로 경험하고 실천하고 몸으로 납득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이 동화를 읽으면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규칙이 다 같이 과정을 충분히 즐기기 위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아이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동화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저는 이 피구 장면이 너무 현실성이 있어서 재밌었거든요. 저희 아이가 정말 똑같은 상황을 얘기한 적이 있어요. 피구가 정말 재밌는데 또 한편으로는 힘들다고요. 이 책에 강수 같은 남자아이가 또 학교에도 있대요. 그 아이가 속하면 무조건 이긴대요. 다른 애들도 다 그 아이한테만 공을 패스하고 그 아이가 막 승부욕이 넘치니까 공을 엄청 세게 날려서 맞으면 엄청 아프고 또 무섭고 그래서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에 모아 같은 아이는 혹시 없니? 이렇게 물어봤더니 안타깝게도 없대요. 자기도 아니고. 그러면 그 강수 같은 아이랑 같은 팀이 돼서 이기면 기분은 좋지 않아? 라고 물었더니 아니 그 애가 혼자 다 해서 이긴 건데 뭐가 좋냐고 기분이 좋지도 않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어떤 아이가 되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게 모아인 것 같아요. 모아는 순간을 즐길 줄 아는 친구죠. 이기고 지는 결과를 떠나서 충분히 과정을 즐겼으면 되었다 하는 그런 태도를 온몸으로 보여주는 친구요. 정말 이런 아이로 키우고 싶다라는 생각이 저절로 드는데 이런 아이로 키우려면 일단 부모인 나부터 결과가 아니라 과정을 즐기는 삶의 자세로 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사회가 정해놓은 기준이나 타인의 시선보다는 자신의 내면에 집중하며 현재를 살아가는 삶의 태도가 필요하겠죠. 하지만 말은 쉬운데 말씀드렸듯이 삶에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자신을 돌아보며 살아가는 게 필요하지요.
갑자기 또 반성 모드로 진입하게 되네요. 저도 이 모아라는 아이의 그 사고방식과 대처가 되게 유연하다. 친구들 이렇게 존중할 수 있다니. 그래서 너무 멋있게 생각하면서도 어떻게 하면 또 엄마로서 이 모아 같은 애를 키울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주희쌤 방금 말씀해주신 대로 저부터 이제 과정을 즐기는 자세로 지금도 즐기고 있습니다. 저는. 좋습니다. 반대로 혜미 같은 동갑내기 사촌이 있다면 정말 얄미울 것 같아요. 특히 진아와 같은 성격은 제대로 말도 못하고 속으로 쌓기만 할 것 같은데 혜미는 혜미고 너는 너야 이 말을 듣고 조금씩 변하게 됩니다. 피구의 민족이라고 할 만큼 초등학생이라면 누구나 한 번씩 피구에 빠지게 되는데요. 피구 규칙이 바뀌는 것이 저도 재밌었습니다. 어릴 때 사소한 일로 빈정상할 때가 있잖아요. 피구란 게 꼭 그 감정이 실리더라고요. 제 아이도 피구를 너무 좋아해서 피구하는 날은 그 전날부터 빨리 학교에 가고 싶다고 할 정도예요. 그래서 이 책도 재미있게 잘 읽더라고요. 아이가 다 읽고 나서 어느 팀에 가고 싶냐고 물어봤거든요. 승부욕이 강한 아이라 강수팀에 가고 싶다고 할 줄 알았는데 모아팀에 가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모아팀에 가고 싶냐고 물었는데 양떼머리가 재미있어 보여서 함께 해보고 싶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책을 읽고 나서 아이랑 만들고 싶은 피구 규칙도 얘기했는데 굉장히 즐거워했어요. 맞아요. 아이들과 내가 바꾸고 싶은 피구 규칙에 대하여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다들 본인만의 규칙 잘 만들 것 같습니다. 물론 자신들에게 유리한 규칙만 만들겠지만 말이에요. 그래도 법으로 정해진 것도 아닌데 경기 규칙 바꿔보는 것도 재미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아이들도 뭐 부활 규칙 이런 거 자기들끼리 정한 게 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다음번 피구할 때는 또 친구들을 존중할 수 있는 그런 규칙도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다음 책은 단톡방 귀신입니다. 재성은 글, 지우 그림, 마주벨 출판사에서 편했습니다. 제가 줄거리 소개해 드릴게요. 단톡방 귀신은 단톡방이라는 온라인 공간을 배경으로 초등학생들이 겪는 사이버 폭력의 사례와 위험성을 다룬 동화입니다. 유나라는 친구가 전학을 오게 되는데요. 반 단톡방에 초대되면서 또래 관계에 빠르게 적응을 해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인기를 둘러싼 엽기 사진 경쟁과 말다툼으로 단톡방은 또 갈등의 공간이 되기도 하죠. 결국 담임교사의 개입으로 단톡방은 사라지게 되는데 이번엔 또 누군가의 비밀 단톡방 초대에 응하고 말아요. 고민을 나누는 비밀스러운 새 단톡방에서 닉네임 밍밍이라는 아이의 고민에 친구들은 각자의 해결책을 제시를 하는데요. 그 고민들이 학교 교실에서 겪은 문제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자신들이 저지른 사이버 폭력을 비유했다는 것이라는 것도 알게 됩니다. 즉 온라인 속 말과 행동이 현실의 상처와 공포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동화예요. 저는 단톡방에 대한 걱정을 실제로 있을 법한 사건으로 한 이야기여서 무서워하면서 읽은 동화였어요. 아이가 어쩔 수 없이 단톡방을 만들어야 했는데 저도 걱정이 되니까 아이에게 숙제 올리는 거 외에는 자제해야 한다고 알려줬어요. 그렇게 얘기를 해도 자기네들끼리 수업과 관련 없는 사진을 올리거나 영상을 올리면서 일상을 나누더라고요. 그래도 다행인 건 선생님이 있는 방이어서 그 대화가 오래 이어지진 않았어요. 요즘 초등학생들의 단톡방 문제가 심각하긴 해요. 늘 선생님이 개입하셔서 중재를 해주시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니까 아예 단톡방을 만들지 못하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아이도 친구들 엽기 사진을 찍어서 단톡방에 한번 올렸다가 곤란한 일을 당한 적이 있었는데 제대로 된 휴대폰 예절을 배울 기회가 지금보다 더 많아지면 좋겠더라고요. 아이들은 대부분 생각 없이 말했다가 일이 와전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무조건 차단하는 것보다 올바르게 이용하는 법을 먼저 배우면 좋겠어요. 네. 아이들이 핸드폰 갖고 싶어 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카톡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거기서 친구들과 모이고 소통하려고. 사실 단톡방 예절이라는 게 따로 있기보다는 일상생활 속에서 소통의 기본을 배웠다면 자연스레 단톡방에서도 적용이 될 수 있겠죠. 다른 사람이 들었을 때 기분이 어떨지를 생각해서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을 구분하고 비난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평가나 비교하지 않는 거. 이런 건 일상생활에서도 대화에서 지켜야 할 기본인데 단톡방이 문제가 되는 건 일상생활에서의 대화도 그만큼 문제가 있다는 것이겠죠. 학년이 올라가는데 안 사줄 수도 없고 사주자니 뭔가 개운치가 않고 스마트폰이 늘 고민입니다.
요즘 그래서 이런 류의 동화가 많이 나오고 있기는 합니다. 100마디 잔소리보다 이런 스토리를 읽어봐야 뭔가 깨닫기가 좀 쉽지 않을까요? 톡방에서 주고받는 대화의 예시들이 아이들이 일상을 그대로 보여준 것 같아서 재밌었어요. 어떤 점이 잘못인지, 왜 그러면 안 되는 건지 자연스럽게 알게 될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 네, 이런 뭐 톡방 예절이나 아니면은 뭐 챗GPT나 SNS 사용 같은 걸 학교에서 가르쳐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동의합니다. 외국에서는 스마트폰 연령 제한을 추진하고 있다는 기사도 종종 봤는데요. 결국 현실에 적용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한 가정에서만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아이들이 과제 같은 거 할 때 필요하다고 하니 어쩔 수 없이 핸드폰 사줘야 되고 개설해 줘야 하고 하다 보니까 또 무분별하게 통제할 수 없는 정보에 노출되고 문제가 반복되죠. 연령 제한이든 교과목이든 뭔가 정부가 나서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이가 학교에서 미디어 활용에 대해 배우면서 패들렛에 사진도 올리고 친구들이 올린 사진에 올바른 댓글을 다는 교육을 하긴 하더라고요. 아이가 그 수업을 무척 재밌어 했는데 친구들이 자신의 작품에 좋은 글을 달아준 걸 보고 뿌듯해했어요. 그런데 이게 수업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생활에서도 연결이 되면 참 좋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이 책 단톡방 귀신의 마지막 부분에 아이들이 과제를 위해서 단톡방을 또 만들죠. 하지만 가장 먼저 친구를 괴롭히거나 따돌리는 행위, 욕이나 험담 등은 하지 않기로 스스로 약속을 하고 시작을 해요. 그래서 단톡방 귀신은 단순히 단톡방을 없애야 한다, 하지 말아야 한다 이런 결론이 아니라 온라인 공간에서도 소통의 매너와 책임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아이들 스스로 깨닫게 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어서 좋았습니다. 네, 다음은 학교 밖으로 한번 나와 볼게요. 우리 동네 나쁜 놈이란 책입니다. 박현숙 글, 배종숙 그림, IM북에서 편했습니다. 진희쌤이 소개해 주실게요. 우리 동네 나쁜 놈은 주인공 동수가 앞집에 이사온 608호 아저씨를 자기 돈을 훔친 도둑으로 의심하면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한번 의심을 하고 보니 모든 정황이 딱 맞아떨어지게 되고 심지어는 아저씨 얼굴을 그려서 벽보를 붙입니다. 동네 사람들도 608호 아저씨가 아이 돈을 훔친 나쁜 사람으로 오해하게 될 즈음에 동수의 돈은 엉뚱한 데서 나오게 되지요. 자신의 실수로 아저씨가 나쁜 사람이 되었다고 사실대로 말하자니 겁이 나요. 그때부터 동수는 가시방석입니다. 아저씨가 이사 가기만을 기다리는데 이사를 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아저씨는 이사 계획이 있을 리가 없지요. 동수는 경솔했던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며 자신이 붙인 벽보를 물을 부어가며 스스로 뗍니다. 608호 아저씨의 허름하고 지저분한 겉모습을 보고 분명 나쁜 사람이라고 의심을 했는데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것을 배웁니다. 저는 동수가 608호 아저씨를 의심하는 과정이 굉장히 아이답다고 생각했어요. 얼마 전 아이 학교 근처에서 노란 봉고차 괴담이 돌았거든요. 그런데 그게 단순히 소문이었을 뿐이라는 결론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아이는 노란 봉고차만 보면 그 괴담이 사실인 것 마냥 얘기를 해요. 정말 아무런 근거도 없이 누군가를 의심하면 안 되지만 그런 실수를 범하는 동수의 모습이 공감되는 책이었어요. 그렇죠. 누구를 의도적이진 않더라도 의심하는 일은 뭐 아이나 어른이나 있을 수 있는 일이니까요. 네, 혼자 오해하고 의심하면서 상대를 범인으로 넘겨짚고 뭐 학교에서나 동네에서나 뭐 심지어 집안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저도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직접 물어보지는 못하고 막 나쁜 놈이라고 몽타주를 그려서 막 벽보까지 붙이는 거는 진짜 깜짝 놀랐거든요. 이건 동화니까 그렇게 썼겠죠? 네, 저도 결론에서 해결될 게 뻔히 알고는 있었지만 그래도 한 사람이 이렇게까지 몰고 가나 하는 부분에서 무척 불편하고 좀 거슬렸어요. 사건을 해결할 때 중요한 건 끝까지 결론을 내지 않는 건데 동수와 누나는 처음부터 결론을 내고 그걸 또 여기저기 퍼뜨린단 말이죠. 이런 일이 얼마나 인간적으로 도의적으로 한 사람의 삶에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오는지 충분히 이야기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맞아요. 그런데도 누군가를 의심하는 상황은 언제나 있는 것 같아요. 누군가가 자신을 무조건 나쁜 사람이라고 덮어 씌워놓고 의심을 하면 정말 화나고 억울할 것 같은데 이 608호 아저씨는 동수에게 돈을 꼭 찾으라고 말하고 엉뚱한 사람을 의심하느냐고 진짜 범인을 놓쳐버릴지도 모르니 정신 바짝 차리라고 말해줘요. 그러면서 훌륭하고 멋진 경찰이 될 거라고 응원도 해주고요. 그 말에 동수는 정말 나쁜 놈은 자기라고 반성하거든요.
동수가 너무 자책하지 말고 한 단계 성숙하기 위한 경험이었다고 위로해주고 싶더라고요. 네, 한편으로는 우리가 조언을 얻을 때도 누구를 찾아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이 책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누나는 오히려 그 의심을 더 증폭시키고 완전히 나쁜 사람으로 확신할 수 있는 그럴듯한 조언들을 막 해주잖아요. 네, 누나가 문제였을 수도 있어요. 음. 네, 이 책에서 그 돈을 잘 쓰는 누나와 잘 아끼는 동수의 생활이 비교도 되는 재밌는 책입니다. 제 동생이랑 저랑 어렸을 때가 생각이 났어요. 제 동생은 엄청 짠돌이라고 해야 하나? 암튼 똑같이 용돈을 받아도 저는 그날 다 쓰고 동생은 그걸 차곡차곡 모아요. 동수처럼요. 동수 누나한테 제가 감정이입이 되어서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아껴서 모은 돈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하니 동수는 막 주변이 다 도둑처럼 보이고 의심을 하게 되겠죠. 그 마음이 충분히 공감이 가더라고요. 동수 누나가 좀 더 현명하게 동수의 의심을 사그라지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더 부채질을 하는 것도 재밌었습니다. 네, 저는 사실 머릿말을 읽고 스포일을 당한 느낌이었습니다. 엉뚱한 사람을 의심했던 과거의 경험에서 이야기가 시작되었다고 작가가 미리 말해버리니까 동수가 아저씨를 의심하는 게 너무 지루하고 답답해 보였습니다. 이런 식의 내용이었다면 뒷부분에 들어가는 게 맞지 않았을까 싶네요. 다행히도 보통의 아이들은 머리말을 뛰어넘고 있지 않나요? 아, 그렇게 또 안내를 해주시는 것도 네, 우리 부모님들께 역할로 또 넘겨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엔 동네에서 변호사를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아저씨 진짜 변호사 맞아요? 라는 책을 만나보겠습니다. 천유정 글, 신지수 그림, 문학동네에서 편했습니다. 주희쌤이 소개해 주시죠. 네, 이 책은 그 1등만 하다가 변호사가 된 빙빙 씨와 락의 이야기인데요. 빙빙 씨는 변호사가 되었지만 의뢰인들을 존중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의뢰인들을 무시하다가 결국은 패소 전문 변호사가 되어서 사무실이 망하게 되었죠. 두 번째 개업을 허름한 동네 락인의 건물에서 하게 됩니다. 세상 오만하고 까칠했던 빙빙 씨가 월세 낼 돈이 없어서 락이의 전속 변호사가 되면서 일어나는 일들을 그리고 있는데요. 잉어빵 아줌마 사건도 해결하고 우성이하고의 사건도 해결하면서 빙변은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사는 소박한 삶의 재미와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저는 빙변과 락이 케미가 재미있어서 웃으면서 읽었어요. 아이들도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책이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그리고 빙변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법도 법이지만 세상을 살아가는데 무엇이 필요한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도 있어서 웃음만 있는 게 아니라 감동도 함께 느낄 수 있는 좋은 책이라고 생각했어요. 동네에 진짜 이런 변호사가 있다면 얼마나 재밌을까요? 변호사까지 개입되지 않는 사소한 사건들이 정말 많잖아요. 그런 사건을 해결해주는 변호사잖아요. 처음에는 무슨 변호사가 저러지? 했던 주인공도 점점 인정하게 됩니다. 또 어른이라고 항상 옳은 것은 아니라는 거. 아이의 행동에는 이유가 있다고 말하잖아요. 많은 어린이들이 위로받을 수 있는 부분이 될 것 같아요. 네, 아이 하나 키우는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아프리카였나요? 그런 속담이 있잖아요. 저는 요즘 어른 하나 돌보는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렸을 때 스스로 행복해지는 법을 배우지 못한 빙변이 할머니, 할아버지, 잉어빵 아줌마, 락을 만나 사람 사는 재미를 알아가는데 온 마을이 동원됩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려면 아이나 어른들이나 서로서로 연결된 사람들이 도와가며 살아야 하는 게 진리인 것 같습니다. 네, 이런 말도 떠오르네요. 영원한 1등도 없고 영원한 꼴찌도 없다. 학교 다닐 때 1등만 하고 사법시험도 1등으로 합격했지만 정작 직업으로서 변호사는 패소 전문이었어요. 하지만 잉어빵 아주머니 일도 또 하루개 일도 필요할 땐 1등 변호사처럼 똑부러지게 문제를 했어요. 단순히 무조건 공부만 하면 안 돼 이런 결론보다는 시험 공부만 한 변호사와 사람과의 관계를 알게 된 변호사의 차이가 중요한 메시지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빙변이 공부만 하느냐고 친구들이랑 신나게 놀지 못했던 것에 대해 후회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어릴 때 친구를 만들고 커서는 유지만 하는 거라고 후회를 해요. 하지만 커서도 친구는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어릴 때 친구와 어울려서 다양한 관계를 맺은 경험이 있어야 가능하더라고요.
제 아이도 혼자 노는 게 너무 익숙한 아이이다 보니 이 책을 읽고 다양하게 친구를 사귀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으면 하는 바람이 생기더라고요. 네, 빙빙 변호사의 말장난도 재미있었어요, 전. 아이들 입장에서 유치하다고 여길 수 있겠지만 요즘 아이들 문해력 떨어진다고 하잖아요. 빙빙 변호사와 상대를 하려면 어휘력이 우선 있어야 할 것 같아요. 말 잘하는 거 보니 정말 변호사가 맞았던 거죠. 네, 우리 락이의 논리와 상황 대처 능력도 눈여겨볼 만한 포인트였습니다. 사회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관심을 넓혀가는 우리 초등학교 3, 4학년 친구들이 이 동화를 읽고 법에 또 관심을 가질 수도 있겠네요. 법에 흥미를 가질 만한 연계된 책으로 한 권 또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세상에 이런 법이 있다고? 라는 책인데요. 박효연 글, 박선아 그림, 스푼북에서 펴낸 사회교육 교양서입니다. 현숙쌤이 더 설명해 주시죠. 나라별 다양한 법뿐만 아니라 나라마다 그 법이 있는 이유에 대해서 문화적 배경에 맞춰서 아이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되어 있는 책입니다. 아이들이 세상의 법에 대해 쉽게 알아가면서 자연스럽게 다른 나라의 문화에 대해서도 접근하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추천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우리 쌤들은 어떤 법이 제일 좀 인상 깊으셨어요? 저도 워낙 몰랐던 법들이 많았어요. 제목처럼 정말 세상에 이런 법이 있다고 하면서 읽게 되더라고요. 특히 우리 식당 가면 음식 사진 막 찍잖아요. 그게 법을 어기는 일이라는 걸 처음 알았어요. 요리에도 저작권이 있다는 거죠.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던 사소한 행동이 법을 어기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게 놀라웠고 그 법에는 모두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는 것이 인상 깊었습니다. 현숙쌤이 말씀하신 것처럼 나라별로 법들이 정리되어 있어서 그 나라의 문화까지 이해될 수 있는 재미있는 책이었습니다. 네, 뭐 저도 법이 이렇게까지 다양하다는데 놀랬고 한편으로는 뭘 이런 것까지 법으로 만들어 규제를 해야 하나 하는 거부감도 좀 생겼어요. 법이 만들어지기까지 어떤 국민적 합의가 있었는지도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냥 위에서부터 내려온 법인지 아래에서부터 국민의 요구에 따라 만들어진 법인지도 궁금하고요. 제일 인상적인 법은 키프로스의 법이었는데 차 안에서 음식 먹으면 안 된다는 법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나라에 자율주행차가 들어오면 이 법도 사라지겠죠? 그렇겠네요. 음. 네, 저는 다음 달에 유럽 여행을 가거든요. 그래서 갈 나라들의 법들이 아무래도 좀 눈이 가더라고요. 특히 스위스에서는 갑각류에게 고통을 주는 행위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다고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산채로 끓는 물에 넣거나 조리하는 등의 고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그 법을 보면서 아, 가을철에 서해에 가서 먹은 대하구이가 생각나서 또 반성을 해봤습니다. 아이가 이 책을 읽고 자신이 생각했던 것과 다른 법들이 소개되어 있어서 신기해하면서 잘 읽었는데 저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어요.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지 않아서 이 책에 소개되어 있는 법이 그 나라 전체에 적용되는 것처럼 오해할 수 있겠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브라질의 선거날 음주 금지 같은 법의 경우 브라질 전체가 그런 게 아니라 주에서 자율적으로 시행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가 읽고 관심 있어 하는 나라의 법이 있다면 조금 더 정확한 사실을 알아가 보는 것도 비판적 독서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 같아요. 네, 좋은 포인트 얘기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 초등학교 3, 4학년 아이들이 사회교과, 도덕교과에서 다루는 내용들이죠. 법과 규칙, 책임 등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책들을 선정해 얘기 나눠봤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부모님들도 같이 읽고 이런 일도 있을 수 있겠구나를 이해하고 아이들과 얘기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한 줄 평으로 마무리해보죠. 맘대로 피구 규칙. 뭐든지 함께해야 진짜 재미를 알 수 있다. 단톡방 귀신. 온라인에서든 교실에서든 친구를 존중하자. 우리 동네 나쁜 놈. 나쁘게 보면 한없이 나쁘게만 보인다. 아저씨 진짜 변호사 맞아요? 경쟁보다는 협력이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한다. 세상에 이런 법이 있다고? 세상은 넓고 법도 다양하다. 곰신의 동화책방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동화책을 통해 아이와 함께 성장하는 시간 곰신의 동화책방이었습니다.